깊은 산속 한밤중이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던 인부가 갑자기 삽질을 멈췄습니다. 잠깐, 이거 무슨 소리지? 그리고 봉분 위에서 녹슨 못 하나가 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땅 속에서 누군가 아주 길고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은 자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람의 귀에 닿은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당신이 서 있었다면 당신은 끝까지 무덤을 파냈을까요? 아니면 삽을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400년 전 조선시대 야담집인 어우야담의 전에 내려오는 금기, 파묘, 즉 무덤을 파헤친 자들이 겪은 끔찍한 밤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자리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파묘. 조선 선조 18년 초여름, 충청도 괴산과 보은의 경계에 구름이 낮게 깔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말단치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골을 타고 내려오면 억새밭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저녁이면 개구리 우는 소리조차 물속에서 울리는 듯 멀고 깊게 번졌습니다. 그해 괴산 현감 남치수가 부임했습니다. 남쪽에서 풍수에 밝다던 소문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부임한 지 보름도 안 되어 아버지 무덤을 옮길 터를 찾았습니다. 남쪽으로 물이 감돌고 뒤로는 용맥이 버티며 앞쪽으론 학이 앉는 형국, 그런 자리를 잡으며 문벌이 서리라.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지목한 곳은 말단치 중턱.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봉분만 덩그러니 있는 작은 무덤 하나. 마을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나으리, 그 무덤은 역질이 돌던 해 여인네 하나를 감회장한 자리입니다. 그 위에 회를 다지고 쇠못을 박아 다시는 열지 말란 표를 세웠지요. 남현감은 비웃었습니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 산 사람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날 밤 달이 구름 속에 숨자 삽과 괭이를 든 인부 셋이 봉분 앞에 섰습니다. 풍수를 본다는 박술사가 곁에서 거듭 말했습니다. 영감, 이 자리는 금정혈, 물과 쇠 금기가 얽혔습니다. 봉분을 함부로 회하면 물길이 뒤틀리고 쇠가 제자리를 찾으려 할 겁니다. 남현감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쇠가 돌아오면 다시 박으면 되지. 첫 삽이 흙을 가르는 순간 골짜기 위쪽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개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짖었고 억새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어느 순간 일제히 숙였습니다. 참나리 흙을 떠올릴 때마다 흙 속에서 기묘한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인부 중 하나인 복철이 귀를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겁먹지 말고 빨리 끝내자. 쇠못을 하나 둘 뽑을 때마다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마지막 못을 뽑자 봉분 위가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쉰 듯 천천히. 관 뚜껑엔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개금, 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적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회다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현감은 부적을 뜯어내며 말했습니다. 부적도 잿덩이일 뿐. 관 뚜껑이 열리자 익숙한 송진 냄새, 낯선 향내,
오래 묵은 약재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관 속엔 시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흰 삼배로 묶인 나무 상자, 쭈그러진 비녀, 잘 말린 붉은 비단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술사가 얼굴이 질리며 외쳤습니다. 대속장입니다. 역병 때 시신을 대신 묶은 상자요. 이걸 봉한 자리를 열면 안 됩니다. 남현감은 비웃었습니다. 여편네 하나의 상자 따위 치워라. 장도리가 상자를 꺼내는 순간 그의 손등을 머리카락 한 올이 스쳤습니다. 풀 속에서 나올 리 없는 젖은 머리카락. 장도리는 소스라치며 손을 털었습니다. 순간 바람이 멎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억새 소리, 새의 날갯짓까지 모조리 멎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복철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님,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남현감은 외쳤습니다. 그만이라니 이제 시작이다. 상자를 들고 내려와라. 이튿날 낮 기이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마을 개울에서 물고기들이 배를 뒤집고 떠올랐습니다. 햇볕도 따가운 여름인데 비늘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하룻밤새 곰팡이가 퍼져 새까맣게 뒤덮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하인들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코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물. 물을 길어올린 순간 쇠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술에 대기도 전에 혀끝에서 피맛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 남현감의 어린 아들이 열에 들떠 몸부림쳤습니다. 땀에 젖은 작은 입술이 열리더니 낮고 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돌려줘. 그 소리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아이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낯선 숨결이 겹쳐진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남현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마다 귀를 파고드는 속삭임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이 이미 무덤에서 흘러나온 기운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사랑채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마치 누군가 밖에서 지그시 밀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머리카락 한 가닥이 스르르 기어 들어왔습니다. 젖은 듯 무거운 검은 머리카락. 그것은 제멋대로 방향을 틀어 남현감의 손등에 감겼습니다. 남현감은 혼비백산에 손을 털어냈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 손등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핏줄이 붉어지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마당 돌계단 위에 무언가 턱 하고 떨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드러난 그것은 전날 밤 뽑아낸 녹슨 못 2개였습니다. 피로 얼룩진 듯한 녹빛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못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정성껏 제자리를 찾아 돌려놓은 것처럼. 남현감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흙을 메우고 회를 다졌습니다. 상자와 유품은 다시 관속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못은 8개, 서쪽 6, 동쪽 2, 부적은 겹겹이 붙여졌습니다. 마지막 못이 망치에 턱 하고 박히는 순간 봉분 아래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한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열은 씻은 듯 내렸고 우물의 쇠맛도 사라졌습니다. 쌀독에 핀 곰팡이도
더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남현감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자의 자리를 빼앗아 내 길을 세우려 했으니 그 죄가 크다. 이제 그대의 자리를 돌려드리니 부디 이 고을을 지켜주소서. 그가 절을 올리자 골짜기 바람이 고르게 불었습니다. 억새밭은 한 방향으로 눕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달빛은 봉분 위를 흘러내리며 마치 그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듯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봉분을 살펴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8개의 못 중 하나가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 순간 억새 사이로 낮고 서늘한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흥미롭고 공포스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